자, 우선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죠? 실제 지난 2년여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24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에 세세하게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효과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전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 북한을 감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악천후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선제입니다. 선제.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뭘 필요합니까? 북한을 정밀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감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을 개선해서 쏘아 올렸던 정찰위성 2호기가 어제 발상을 성공했고, 실제 악천후 속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정밀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내년까지 3기를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2시간마다 북한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좀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과 우리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돼서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성명의 미상의 발사체라고 들렸어요. 네, 성명 불상의 발사체. 그런데 우리 정권 교체한 이후에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를 수 있고, 실제 그 미사일이 지금 어느 정도 거리까지 왔는지, 그 미사일 발사 실패 유무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악천후 속에서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안보와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뭐를 위한 시간이다. 바로 내수 경제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외교 안보, 즉 우리나라 밖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놨던 걸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 정상화 시국에서 각종 성과들이 드러났고, 어제 실제 안보와 관련된 정찰 위성까지 성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요, 이제 내수 경제라고요. 이제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가 못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총선에서 이겨야 되며 우리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실제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관련된 포부를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가장 못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에 맞서서 집 가진 국민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집값을 마구잡이로 올렸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고통 겪었고 분노를 해서 이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포부 밝혔어요. 이거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윤석열 정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늘렸었던 세금과 관련돼서도 바로 잡을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서 가로막았었던 각종 재개발 재건축도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규제 개혁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 협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결국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입법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임기 남은 3년 동안에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마지막 유세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본투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각 당에서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어느 장소에서 할지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열고 이재명은 용산에서 파이널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참고로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날 청계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하는 반면 이재명은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까? 바로 대장동 법정을 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 했어요? 재판을 안 갈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네? 재판을 째겠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걸 안 갈까라고 고민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 법을 우습게 알면, 이 나라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정말 갈까 안 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SNS를 봤어요. 왜냐? 이재명은 항상 전날에 본인이 내일 어떤 일정을 할 것인지 SNS를 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SNS를 달았냐면요, 이렇게 달더라고요. 오늘 간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0시 15분에 기자회견을 연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 가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이재명의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 바쁜 와중에도 재판을 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는 겁니까? 인천 계양구에 가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 선거판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걸 이재명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저렇게 계양을에 가서 자신의 선거 유세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에게 이기는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명 더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조국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 어디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한다고요? 청계광장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조국혁신당이 어디서 파이널 유세를 하냐면요, 청계광장 근처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 파이널 장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파이널 유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청계광장과 광화문 광장 얼마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조국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충돌과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국혁신당 굳이 상대할 필요 없다,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조국은요, 해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해명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걸렸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짜집기 영상 만든 50대 남성이 입건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조국의 지지자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도 조국 혁신당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딱 걸려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조국이 알았냐 몰랐냐. 조국은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 조국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조국 측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서 해촉 중이래요. 해촉 중.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조국 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그 범죄자가 자신의 당직자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국 혁신당에 물어볼게요. 이건요, 해촉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왜냐? 가짜뉴스잖아요. 자, 조국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 처벌해야 된다면서요. 더 나아가 조국 뭐라 그랬어요? 장관 되면 가짜뉴스 처벌할 거라면서요. 아니,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 만든 당직자와 관련돼서는 뭐 하는 겁니까? 왜 해촉만 합니까? 고발을 해야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한 번의 조로남불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영상은 당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주장에 따르면 영상을 만든 것은 작년 11월 달이고 조국 혁신당이 창당 선언한 건 올해 2월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과 우리는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거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달에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로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그것도 1, 2월 몇 개월 동안?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검증했어요? 이와 관련돼서 조국은 오히려 더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과 관련해서 알았냐 몰랐냐.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와 관련돼서 조국이 그 유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괜히 당직자라고 더 나아가 해촉하겠다,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성 긋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조국답게 역시나 조로남불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조국 혁신당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또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을 수사한 경찰을 두고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조국한테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 나라에 선거 개입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 조국과 관련돼서 조금만 뭔가 잘못돼도 다 선거 개입이래. 대통령실도 선거 개입, 검찰도 선거 개입, 경찰도 선거 개입, 뭐 다 선거 개입이래.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MBC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처벌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누군들이 뿌린 거예요. 뿌린 겁니다. 즉 제작자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유포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제작자든 유포자든 모두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C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보도를 해요. 대통령 짜집기 영상 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 입건 논란. 이게 왜 논란이 돼요? 네? 이게 왜 논란이 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자도 모두 다 형사 입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뻔한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이걸 유포했으면 당연히 형사 입건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MBC가 실제 유포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MBC 보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또 입당 전 만든 영상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흘린 건 의도가 뻔한 왜곡에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환 대상 중 한 명인 송모 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시민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는, 거대 정당에서 이렇게 고발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고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게 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선동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고 이미 그랬던 것들을 저는 올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법조계에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법원이 인정할진 미지수란 의견도 나옵니다. 자, 시청자 들어보셨습니까? 저게 지금 MBC의 현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MBC의 현 상황이에요. 이런 MBC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한번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이잖아요.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자와 관련돼서 형사 고발이 들어가고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사가 들어간다면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는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MBC가 그 유포자를 마치 옹호해주는 듯한, 그 유포자가 마치 부당한 수사를 받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내용도 웃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걸 선동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저는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면 그렇게 유포해도 되는 거예요?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유포해도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명예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 당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명예훼손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없는 내용을 니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본질을 몰라. 왜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걸 지금 MBC는 이 유포자와 관련돼서 형사 입건이 된 게 논란이다 라면서 오히려 이 유포자들을 옹호해주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좌파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조국과 관련돼서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뿌리면 니들 형사고발 안 할 겁니까? 형사고발 안 할 거예요? 제작자만 처벌할 거예요? 유포자는 그냥 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 조국이 그랬잖아, 조국이. 조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 유튜버 우종찬 기자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조국 명예훼손 때문에요. 자, 다행히도 우종찬 기자님 2심에서 석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1억 손배소 제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조국과 관련해서 명예훼손할 때는 1억 손배소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와 관련돼서 유포하고 제작자와 관련돼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좌파들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이번 총선에서 이런 내로남불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향적인 사고들 우리가 바로잡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진짜 이 나라 이렇게 흘러가면은 저는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총선에 나가서 반드시 올바른 투표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